자, 이 기본적인 반복 시행을 이제 for라고 하는 명령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흔히 이거를 for loo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i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바꾸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j로 해도 되고 뭐 k로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랬을 때 문제는 여기에 동일하게 k 이렇게 해야지만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을 매칭을 해주면은 똑같이 쓰면은 결과는 뭐 똑같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자를 사용을 하든 여기에 j가 아니라 i로 써야 되겠죠. 왜냐면 앞에 i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문자로 사용하든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i와 이제 for 루프를 사용을 해서 약간 변형된 문제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for 루프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100까지 더하는데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70부터 80까지는 더하지 않는 70에서 80은 빼는 이런 명령문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 명령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i가 시작되는 거는 어떤 시작점에서 이게 정수면은 어떤 시작점에서든 그 시작이 되고 또 어떤 시작점에서든 끝날 수 있다. i는 그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for 루프 두 개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1부터 100까지 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res1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es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0에서 80까지 더한 건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70에서 80까지 더한 것이 또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res2라는 결과로 만들어진다면은 결국 저희가 res1에서 res2를 빼면은 여기 res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그런 루프인 거고요. 그쵸? 자, 두 번째 거는 res2라고 하는 것은 70부터 80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res1에서 res2를 빼주면 그게 결국은 1부터 100까지 더하되 70과 80은 70부터 80은 더하지 않는 이런 명령어가 되는 거죠.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결과를 보면은 4225. 결국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 또 이 부분을 더하시면 70부터 80까지 더하면 825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가우스의 정리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825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 결국은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4225. 결국 이 말은 1부터 100까지 더하되 70부터 80은 더하지 않는 그 값은 4225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래밍은 사실 루프를 두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예쁘지 않은 루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이제 좀 예쁜 루프, 간략한 명령어가 적으면서도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루프를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명령어를 배울 건데요. 1부터 일단 100까지 더할 겁니다. 제가 그 인서트 키를 좀 누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워지고 있는 거고요. 1부터 100까지 더하되 그냥 re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똑같은 루프인데 이제 시작을 하되 저희가 여기에 이제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if i가 뭐냐 i가 저희가 70부터 80은 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70부터 80은 80일 때
그럴 때 되게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의 명령문은 이렇게 가로로 쌓아줍니다. 중가로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if라고 하는 명령문은 else라고 하는 다른 명령문과 이렇게 어울리게 됩니다. 했을 때 이 else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사용을 해서 그래서 else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가로 안에 쌓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실행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70부터 80, 죄송합니다. 이게 0이 아니라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더하면 안 되죠. 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next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뭐 여기에는 그냥 아무런 명령어도 안 넣어도 사실은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냥 next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명령어의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루프를 할 때 요 for i의 1에서 100까지 요 부분과 요 두 개의 명령어가 이 끝에 이 명령어는 똑같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데 다만 이게 if라고 하는 조건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if라고 하는 것은 항상 else라고 하는 명령문과 이렇게 대칭이 되게 되는데 이 if 명령문에도 가로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고 else 명령문에도 가로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뭐냐면 만약에 i가 70보다는 크거나 같고 and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이 and 두 개가 있는 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70보다 크거나 같고 이 i가 8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결국 i가 70부터 80 사이에 있는 수라는 의미인 거죠.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70, 71 쭉 해서 80까지입니다. 그래서 i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if는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next라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명령문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ext라는 뜻은 뭐냐면 이 그 루프 아래에 있는 명령문을 건너뛰고 다시 처음에 요 가로가 열린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시 nex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다음에 여기에 명령문이 뭐 많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뭐 i는 2,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뭐 여러 명령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if 요 사이에 그리고 else 요거에 걸리지 않는 또 다른 명령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next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명령문은 무시를 하고 다시 이 위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 지금 else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 이 if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이 else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else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 res라고 하는 부분을 더해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왜 70과 80을 빼게 되냐면은 자, 처음에 i의 값은 1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 줄에서 i가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명령문은 건너뛰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if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문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else로 가게 되는 거죠. if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res는 위에서 res가 0이었기 때문에 또 i가 1의 값을 가져서 0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밑으로 내려가서 또 내려가고 그럼 이 가로를 만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랬을 때 그 다음 i는 2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2의 값을 가지면서 또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이 조건에 i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2의 i가 2일 때에도 이 if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문은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요 if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명령문들은 건너뛰는 거예요. 실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if가 맞지 않기 때문에 else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s 요 값에서는 이 res가 이 아까는 0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근데 i가 2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res는 0 플러스 1 플러스 2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또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i는 3의 값을 갖는 거예요. i가 3의 값을 갖는데 그럼 이 조건이 또 안 맞아요. 그럼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이 명령문은. 그럼 else로 가서 이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res는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res는.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i가 반복을 하면서 i가 70의 값을 갖게 될 때가 있겠죠. 근데 70의 값을 갖게 되면은 요 조건문에 맞죠? 그쵸? 조건문을 충족시키잖아요. i는 70과 80 사이에 있을 때는 요 명령문을 하라는 뜻이니까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요 명령문을 실행을 해서 next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next 명령문은 이 아래에 있는 명령문을 다 무시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 요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69까지일 때에는 i가 69 값을 가질 때에는 res는 0부터 쭉쭉쭉 69까지 더한 값이 돼요. 근데 70이 되면 i의 값이 70이 되면 그 값을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i가 70이 되면 res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새로운 i를 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부터 69까지 더한 그 값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올라가서 next에 의해서 올라가서 71이 되면 또 이 조건에 충족시키게 되죠. 그럼 next가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즉 i를 다시 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i가 80이 되면 또 next로 가게 되겠죠. 이 조건에 충족이 되니까. 그럼 80이 되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결국 res는 여기서 이 res는 70과 80의 사이에 있을 때 i가 70과 80의 사이에 있을 때에는 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게 이제 81이 됐다. 그러면 81이 되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else로 가게 돼서 이 부분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이전의 res 값은 요 이전의 res 값은 0, 1, 2, 3 이렇게 해서 69까지 더한 값이었어요. 근데 이제 i는 81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0과 80은 건너뛰고 그 부분은 더하지 않고 69까지 더한 상태에서 81부터 다시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2의 값을 가지면 또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 i 값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결국 1부터 100의 값을 더하되 이 if 조건을 줘서 이 경우에는 더하지 않는 그런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똑같은지 한번 여기 이쪽에 보시면 결과 4225였잖아요. 4225가 나오는지 한번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res도 4225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가졌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 if라고 하는 명령문을 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넣어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맞으면 그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명령문을 실행을 하는 그런 걸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되게 그 if나 else에서 명령문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가로를 붙이지만 명령문이 하나일 때는 결국 이 가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명령문이 하나일 때는 굳이 이렇게 괄호를 붙여가지고 공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실행을 해도 똑같은 422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을 때 특정한 명령문을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다른 명령문을 수행하는 방법,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